우리나라의 10년, 20년 뒤가 그렇게 밝진 않을 거예요. 예, 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해에 서울의대 합격생을 10명, 그리고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누적으로 의대 합격생을 한 1000명 가까이 배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 입시 전문 컨설턴트 신진당입니다. 요즘 사실 의대 열풍이 광풍이잖아요.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의대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많이 느낍니다. 정말 의대를 가서 행복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보람을 느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의대를 갈 때 제 도움을 받는다면 좋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욕심이나 부모님의 욕심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내키지 않는데 의대에 가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그래도 다른 길을 통해서 뭐 네가 꼭 임상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의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희망을 주기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학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체질상 최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지적으로 뭐랄까 호기심을 키워주면서 지적으로 성장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보람이 넘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보시면요, 작년에는 연대의대가 없었는데 서울의대는 기수마다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사고에서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서울의대 들어갔다가 때려치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다시 간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는 학생들은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물론 상위권 의대에서 서울대 의대까지 이렇게 해마다 한두 명씩 편입을 실시하는 이유가 그런 빠져나간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무리 의사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해도 그 직업이 그쪽 몸에 맞는 옷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적응하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이 11만 명 정도 되는 의사들이 모두 다 의학이나 의사가 적성에 맞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고를 하시고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과 전문가의 상담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해부학 수업은 쉽게 말하면 그거는 차생들 안 맞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피를 보거나 그리고 좀 비위가 약한 학생들은 지금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부학. 그리고 3, 4학년 때부터는 거의 3주 단위로 한 번씩 실습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3주마다 또 쪽지 시험을 치르고, 이 과정이 되게 험난하고 힘들거든요. 도무지 창의성이라는 건 전혀 없는 공부죠. 그래서 나는 이런 창의적이고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 두 가지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의대가 들어가서 의대를 6년 동안 공부하는 게 힘들지, 의대를 나와가지고 개업이가 돼서 개업이로 생활하면 그보다 훨씬 덜 힘듭니다. 올해 서울공대가 좋은 학과들이 컴퓨터공학과가 1위, 2위가 전기정보공학과, 3위가 이제 화공생명공학과, 이런 학과들이에요. 그리고 첨단융합학과도 인기학과고요. 이런 학과들이 다 커트라인이 좀 낮았어요. 왜냐? 가군다군에 의대로 많이 더 빠져나가서 그랬던 거거든요. 대신 서울대학에서 약한 학교들, 그리고 최상위권 메디컬 학과들, 서울대 1위가 서울대 의대, 2위가 치대, 3위가 서울대 약대, 4위가 서울대 수의대입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컬이 서울대가 1, 2, 3, 4, 1을 다 차지한 거죠. 이거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는 이제 의대 입시를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IT 기자를 하면서 컴퓨터나 이런 뭐 AI나 양자 컴퓨터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더 밝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90년대처럼 IT에서 한번 세계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은 서울공대나 못해도 카이스트 정도 가서 스타트업으로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견해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10년, 20년 뒤가 그렇게 밝진 않을 거예요. 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뭐 컴퓨터공학이든 뭐 생명공학이든 그 공학을 전공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진짜 남부럽지 않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학부모들은 틀림없이 회의적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학부모들이 의대를 선호하는 형상은 리스크를 회피하는 태도고요. 리스크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안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식 뭐해? 패가 망신하는 사람. 비트코인 겁나서 그걸 어떻게 해? 하루 종일 호가창만 들여올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관론자예요. 이 사회가 잘 될 거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렇죠 복리 투자라고 금이나 달러에 투자를 하죠. 그 심리가 바로 의대를 관련한 학부모들의 심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됐든 뭐 AI 이거 됐든 내가 뭐 테슬라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엔비디아 이런 거로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그쪽으로 공부 시작해서 얼마 전에도 엔비디아 젠슨 황이 승환이 형이라고 하잖아요. 승환이 형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명공학과 가라 대신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분명히 어느 미래에 쉽게 말하면 이제 캐시카우가 열린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좀 모르는 측면도 있고 IMF 때 호되게 됐던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이렇게 모든 인재가 이제 거의 이제 블랙홀로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오늘 내일의 일도 아닐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의대를 가는 숫자는요, 지금 3,058명일 때 계산을 해보면은 한 1,100명 정도는 정시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명 정도가 학생부 종합. 소위 말하면 이제 학생부의 내신도 보지만 내신 말고 선생님이 써주신 세특이나 창체 같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비교과라고 하죠. 같이 보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900명 정도가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을 최저 등급으로 적용하는 대학. 그리고 아주 정말 적은 숫자, 한 100명, 200명도 안 되는 작은 숫자가 논술 전형으로 남아있죠. 거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딱 세 가지 전형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냥 수능 하나만 잘 본다. 내신을 아주 잘하고 수능도 어느 정도 잘한다. 그리고 여기도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비교과 생기부가 좋아야 한다. 이 세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좀 달라요. 이제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나 인서울대학이나 메이저 의대잖아요. 이들 대학들은 압도적으로 학생부 종합에 이제 인원이 많습니다. 산술적으로 보통 1,000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 주요 대학은 이제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늘어나는 메이저 대학 중에서 울산대 의대는 수시를 전부 다 학종으로 뽑거든요.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도 수시 30명 뽑는데 그중에 25명이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거예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학종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비율을 정확히 이제 대학이 발표를 5월 달쯤에 할 텐데 저는 한 정시가 한 2,000명 정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은 1,500명 정도 그리고 약간 더 학생부 교과가 늘어서 1,700명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논술 전형 그리고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정시는 2,000명이 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생부 종합은 워낙 서울의 메이저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대학은 증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만 늘어나겠죠. 하지만 저는 현역일수록 대학이 의전원에서 의대로 바뀐 이유도 너무 나이가 많고 나이 차가 많이 서로 그 같은 기수 내에서도 많이 차이 나는 문화를 좀 꺼려해서 고등학생들을 바로 뽑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그런 전형이 학생부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그 전형들을 특히 내가 입학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학일수록 학생부 종합제도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는 학생이 만약에 뭐 내가 이제 기업에 지금 한 5년째, 10년째 근무하고 온 직장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들어갈 문이 적다는 얘기는. 근데 만약에 정말 이걸 학부모님들이나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본다면은 정말 수시로 의대를 가려면 정신은 더 힘드니까 수시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 의대 가는 길이 가장 넓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분명히 현실적인 선택일 겁니다.